예, 명조 살펴보겠습니다. 적천수 징의 논지지편에 나오는 명조 3개인데요. 지지들 중심으로 해서 춤과 합에 관계돼가지고 좀 의미 있는 명조들을 꺼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명조부터 살펴볼게요. 편의상 여기를 1번 명조, 여기를 2번 명조, 여기를 3번 명조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개 모두 다 적천수 징의의 논지지편, 그 중에 나오게 되는 명조들이고요. 먼저 첫 번째 명조 보게 되면은 계유, 을묘, 정미, 신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신강한 사주로 보입니까? 신약한 사주로 보입니까? 일단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명조를 딱 보게 되면은 일간이 정화, 화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는데 요렇게가 다 목으로 보일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옆에 목생화, 을목이 떠가지고 화를 바로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묘월이죠. 재강이 묘월이고요, 월령이. 그래서 묘목이 다시 또 목을 도와주고 있고, 결정적으로 정미일의 신의 시, 해묘미 사만목곡을 이루고 있는 거죠. 각각의 시지와 일지를 보게 되면은 수와 토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 전체가 하나의 목곡을 형성해서 이게 다 목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월과 일과 시의 지지가 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월간에 을목이 투출하여서 볼이효란 말이 있잖아요. 정화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강한 사주로 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3개 명주가 전부 다 생년이다. 금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금으로. 결정적으로 여기 유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묘유충으로 월령을 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합국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정밀의 미는 그냥 토에 불과하고 신의 시의 해는 해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음의 속성인 이 정화가 상당히 신약한 거죠. 신약한 명조거든요. 그래서 이 묘목을 중요한 기운으로 쓰는데 결정적으로 운의 흐름이 너무 안 좋죠. 이게 전부 다 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이 신의 대운 중에서 임자년에 오게 되면은 임수가 정화를 합과하고 자수가 해수와 연결되어서 법을 어겨가지고 형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명절을 보게 되면은 계유년, 신유월, 을묘월, 기묘시에 태어났는데요. 이 명절은 또 재밌는 게 또 나란히 보게 되면 연월에 신유금이, 그리고 월일에는 을묘목이 마치 레고 블록 딱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서로 금과 목이 나란히 대적하고 있는 모양인 거예요. 이렇게 금이 3개가 있고, 또 여기는 목이 3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강할까요? 약할까요? 이게 양간이라 그러면은 좀 더 고민스럽겠지만, 음간일 경우에는 연월에 이렇게 금이 3개 서 있게 되면은 분명히 약하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지금 강약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부드럽고 유연한 을목한테 이 신유금 자체가, 이 금기운들이 전부 다 극도로 위협적인 칠살이 되는 거죠. 편관이라고 하죠. 치우칠 편자 써서 굉장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이 금이 병이라 그래서 이런 거를 병약설이라고 합니다. 사주에 병이 되는 요소가 있어서 약이 되는 기운이 오게 되면 이 사주가 살아난다는 거죠. 뭐가 약일까요? 금을 잡는 거는 화조화, 화운으로 발전하는 건데 운이 좋게 흐르죠. 기미도 나쁘지 않고 묘미 목국을 이루니까. 무호정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사는 사화가 사유합금이 좀 불편하고요. 무호가 결정적으로 좋은 운이죠. 요 운에 1호로 출세하였던 다른 길로, 1호 공명이라고 하죠. 왜 이 시기에 크게 출세하지 못하고 1호로 출세했다는 거는, 이거는 재물을 주고 지위를 샀다는 거거든요. 돈으로 관직을 샀다는 거죠.
매관 매지겠다라는 건데, 이 병약설이 되려 그러면은 이 일지 정도까지 을류일 정도 돼 있었다 그러면은 이 화원이 훨씬 더 크게 발달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공부도 잘했고. 근데 사실 유금이 워낙 신유금이 강하기 때문에 병약설이 성립이 되지만 이 묘목과 을목의 세력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해를 입어서 격국의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1호 공명 정도로 출세한 것으로 됐고, 여전히 금의 관살이 두렵기 때문에 이 금이 강해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화가 왔을 때도 사유합금으로 불편한데 병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진토 같은 경우는 결정타가 되는 거죠. 지압으로 진유합금으로 되어서 이때 이제 운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명조는 이 두 개는 생년이 음간인데 이건 양간의 임신년에 태어나서 이민월, 이무일, 갑진시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강할까요? 약할까요? 상당히 애매하죠. 이런 명조 보게 되면은 일단 연간에 신금, 신자진 삼합의 생지가 되는, 그래서 술을 만들어주는 삼합의 생지가 되는 신금이 있고 그 바로 위에 임수가 있고 임수 세 개가 나란히 무리져 있는 거예요. 금생수 그리고 수의 세력이 물을 지어 있고, 근데 원령이 또 목이에요. 임목. 인신충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금이 손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월지가 워낙 강하니까. 그리고 또 옆에 또 오하고 또 합을 하고 있네요. 인오합으로. 그래서 사실은 비등한 세력인데 결정적으로 이 진토 용띠를 나타내죠. 신자진 3억 수국에 이 진토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신강한 사주로 보이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기운이 연에서부터 시간으로. 그래서 이 목, 식신의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식신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서 이런 경우에는 오화의 화합이 인호가 합해서 운을 받쳐주는 게 묘하다. 그래서 화운이 크게 발달했다는 거고요. 오화는 옆에 진토가 있기 때문에 화기가 약간 약해지거든요. 이렇게 습토가 있게 되면은. 그래서 이 목으로부터 힘을 받는 게 중요한데 이 둘이 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월지 자리가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좋았던 일사병호 정묘 30년이 끝나고 신금의 무신대운이 오게 되면은 다시 인신충으로 이런 거를 원국에서 한번 충하고 대운에서 충해서 요 시기만 쌍충이 성립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임목이 소임을 다해서 이때 운이 끝난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의 이 충과 합의 복잡한 변화들로 인해서 명조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 달라지는가를 설명한 사례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